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스페이스X는 사실 테슬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럼에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최근 업데이트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건 뭐 테슬라의 발전 형태에서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일단 스페이스X가 지난주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된 거예요. 짧게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안 된 사람들도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스페이스X에서는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했다.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들 그냥 다 내려버리고 업데이트를 시켰나 봐요. 그게 아마 위성도 업데이트가 되고 밑에 그 단말기도 다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꽤나 몇 시간 정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공지를 내면서 다시 전원을 껐다 켜라 라고 하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업데이트 했냐 라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걸 다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 잠깐 전에. 이거는 이제 그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자기들이 그 기존에 이제 스페이스 X 스타링크의 그 단말기 있죠. 그걸로 하다가 거기에서 좀 더 개선해서 자신들이 직접 일체형으로 된 그 통신을 바탕으로 뭔가 관측하는 기계인데, 이게 뭐냐? 뉴질랜드에서 벌꿀 같은 것이 거의 뭐 산업이 거대하겠죠. 그 벌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는데, 거기도 워낙 이제 땅이 넓고 뭐 사람 밀도가 너무 낮으니까 인터넷 안 깔린 곳에도 벌꿀 같은 산업을 하는 게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자체 단말기를 만들어서 인증까지 받고 이걸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다? 이게 뉴질랜드에서 벌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 근데 이 통신은 당연히 스타링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할 건데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요게 이제 앞으로 또 얼마 뒤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로켓과 위성 그룹의 가치가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로 알려진 직원 주식 매각은 작년 중반에 2,100억 달러 평가, 그리고 가장 최근 공개 매수를 실시했을 작년 말에 3,500억 달러로 급등했고, 그리고 이번에 약 주당 212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 가치는 약 4천억 달러. 이제 거의 뭐 600억이, 죄송합니다. 600조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대단하다. 5천만, 그래도 나름 중상위권의 선진국 정도의 5천만 국가의 1년 예산치 정도의 가치를 지금 스페이스X가 평가받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성공하면 엄청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타링크가 도대체 그 단말기랑 위성을 다 내려버리고 도대체 뭘 업데이트했냐? 자, 스페이스X가 더 이상 스타링크 신호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낼 필요가 없다. 자, 빔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업데이트했대요. 사실 이게 기존에도 존재했는 것 같은데 이걸 아마 매우 고도화한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단말기가 있죠. 지상에서 쓰는 단말기가 있잖아요. 스타링크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단말기가 기존에도 여러 개 위성을 연결하긴 했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좀 불안정한 그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이 단말기가 자동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그 위성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이 멈췄다, 끊겼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인터넷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위성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스타링크에서 얘기하는 게 스타링크 빔 스위칭이라는 겁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막 중부 내륙은 정말 주변에 나무 쫙 있고 거기에 막 집 있는 그런 데서 이런 걸 쓰고, 아니면 농가나 뭐 이런 데서 쓰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무 울창하고 그런 데서 이제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해를 받는 곳에서도 이제 지붕 위에 그냥 툭 두면 알아서 다 얘가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 평균 가동 시간은 사실상 여기 %겠죠. 켜놓는 시간에 거의 99.9% 아무런 연결 끊김 없이 되고, 그 다음 속도 보장되고, 지연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데, 자, 스타링크는 장애물을 우회하여 서비스를 더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쫙, 이게 어떤 방식이냐. 자, 고객의 그 단말기를 두는 곳이 위성 연결과 완벽하지 않더라도 얘들이 나무, 건물, 기타 장애물을 피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스타링크 단말기는 위성과 통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위성 연결의 정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할 수 있겠죠. 왜? 위성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 여러 개의 위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단말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사실상 시각화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을 계속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단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놀랍죠? 그래서 이 구조를 동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성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위성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면서, 사실 이용자는 그냥 인터넷이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단말기가 작동하는 형태는 움직이는 위성에서 계속 가장 최적의 위성을 찾아서 여기에서는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에서 끊기니까 양호한 다른 위성으로 또 연결해 놓고 그걸로 대체해서 또 연결하고 통신을 해주다가 또 요게 또 움직이면서 장애물 쪽으로 가면 또 다른 걸로 연결, 이런 식으로 계속 동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기능을 지금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 전환은 사용자가 감지할 수 없으며 분당 여러 번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야, 대단하다. 근데 이게 그 하드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기존의 단말기를 다 이미 보급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기술을 구현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캡처할 때 그냥 한국의 상공이에요. 근데 이건 거의 뭐 분 단위로 완전 다 바뀌어요. 위상이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지구 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뭐 이를테면 지리산이나 이런 데서 숲속에서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연결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대략 6개 정도의 스타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링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위에를 일단 단말기를 바닥에 두면 위에를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가 아무런 막힌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없다라고 해서 완전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근데 나무가 있는 숲속이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러 개의 위성이 쭉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걸 바탕으로 하늘을 그리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는 거죠. 카메라가 없음에도. 그리고 어느 영역에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서 위성 연결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 위성이 이동하는데 그 장애물로 가기 전에 다른 위성으로 연결하고 계속 이게 복잡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건 미국에 지금 같은 시간에 캡처한 플로리다 쪽입니다. 보시면 뭐 미국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플로리다 같으면 거의 뭐 한 10여 개 이상의 스타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계를 통해서 사실상 인터넷 연결이 끊김없이 그냥 이용자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작동하는 이 단말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다른 이동하는 얘들이 실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이건 뭐 텍사스 해서 위로 미국 중부 내륙에도 이 정도의 스타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단말기랑 계속 작동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테슬라에서도 그렇죠.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얘들은 기존에 이미 단말기를 보급했어요. 그 보급한 걸 하드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 그냥 아예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몇 시간 정도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아마 위성이랑
뭐 단말기에 뭔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끄고 나서는 완전 이 개선된 형태로 돼서 이제는 거의 끊김없이 계속 웬만한 뭐 숲속에서 이게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스타링크를 받은 사람들이 통신 연결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나무를 막 잘라버리고 그랬대요. 저기 중부 내륙의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뭐 하늘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연결 최적의 위성을 계속 연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링크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성 간을 자동 연결한다. 자, 이 시스템은 가정이나 RV 보트처럼 이동 중인 스타링크 접시 안테나에도 적용이 된다. 자, 스타링크 단말기는 상공 위성과 통신하면서 실시간 장애물 지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스타링크가 주변 환경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타링크는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의 연결을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선택적 위성 전환은 사용자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심지어 분당에도 여러 번씩 발생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술이 압도적이다. 무섭기도 하고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공개 매수 성공하면 사실상 이 스페이스X의 가치가 600조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게 일반적인 사업 모델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한국 같으면 말할 것도 없죠. 기업들이 그냥 물건 소비자 손에 돈 받고 넘겨주면 끝이에요. 한국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소프트웨어로 한계가 있으면 다시 하드웨어를 새로운 것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끝도 없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이게 무섭죠. 우리는 아직 대부분의 사업 모델에서 이렇지 않아요. 특히 하드웨어, 대기업군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전혀 이런 정신이 없죠. 왜? 장사꾼들이에요. 그냥 팔아먹고 그냥 땡처리하는 거죠. 심지어 대한민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업데이트가 사실상 손나버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습니다. 새 차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또 버려졌어. 업데이트 지속적인 그런 건 아예 없어. 소비자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런 걸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어도 소비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 테슬라에 열광을 하는 것이고, 그냥 전통적인 생각 없는 소비자들은 계속 또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쓰려면 새로운 비용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서 FSD를 경험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냥 최신의 하드웨어 4.0이 아니고 기존의 하드웨어 3.0 정도에서 좀 개선된,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만 안정적일 거라고 FSD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용해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냥 좀 예전에 렌트카 타보고 아니면 좀 오래된 몇 년 된 거 최신 아니고 그런 건데도 FSD 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차량에서는 너무나 편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너무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완전 사고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게 다 무너진 거야. 사실은 하드웨어 성능이 압도적이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의 수준만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 미국에서 FSD를 경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다 완전 놀라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테슬라도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인터넷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정말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넘어가 버리죠. 뭐 스타링크의 이런 하드웨어 자체도 지금 대부분의 뭐 아예 비슷하게라도 따라하는 회사도 없는 데다가 이 정도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 같으면 어때요? 그냥 거기에서 뽕 빨고 누리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뭐. 근데 얘들은 어때요? 그 기술까지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지금 테슬라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분명히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만 하더라도 웬만한 독삼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더 무서운 건 테슬라는 계속 가요. 굳이 쓸모없는 쓰레기같이 또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하면서 소비자 지갑을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모델 Y 주니퍼 그거 또 계속 갈 거예요.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면서, 문제는 이 다음 세대가 나올 때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자동차,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와는 기술적으로 넘사벽의 영역에 가 있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항상 테슬라를 컨텐츠 다룰 때는 소름 끼치고 즐겁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 고맙죠. 네, 나중에 스페이스 X도 상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몰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